뭐 최근에 그 유튜브든 뭐 광화문 집회도 대부분 다 아마 내년 4.15 총선 관련해 가지고 예, 뭐 우파가 전체 뭐 한 목소리 내야 된다, 뭐 연합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주장하는 그 목소리를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은 좀 우려되는 것도 8월 이전에는 대부분 이제 광화문이나 우리가 서울역 집회할 때는 탄핵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3년간 계속 이제 외치고 이 진실 투쟁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전 정치 목사 이 정광훈 씨가 이제 개입하면서 또 일부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신들을 지지하는 위장 그 시민 세력들을 이제 광화문에 저는 이제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희석되고 저는 이제 매우 좀 심각한 상황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많은 그 유튜버들 뭐 젊은 층이든 어떻든 간에 자유한국당의 어떤 목소리와 어떤 기회를 같이 하는 그런 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저 어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매우 잘못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 측면에 대해서 예, 또 이 앞으로 사회 총선에 관련돼 가지고 예,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저들이 어떤 그 추구하는 그런 이 선거 전략, 소위 이 탄핵을 묻고 가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걸 또 국민들이 이용해 가지고 예, 어떤 그 선거에 이용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내년 4.15 총선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저는 그 이슈는 소위 우파가 이기려면요. 예, 좌파가 그 앞으로 그 내년 4.15 총선에 대비하는 그 나름대로 전략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박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거든. 석방에 대해서 그 예, 박 대통령을 이제 석방할 때에 자신들이 이제 우파의 어떤 그 분열을 꾀하는 어떤 그 최적 시기에 박 대통령 석방을 아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좌파들이 이용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마 뭐 좌파든 우파든 소위 전문가든 간에 그러니까 아마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소위 친박이었던 아니면 기회주의 행동을 하든 간에 박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아마 드러내놓고는 뭐 반대를 하지 않지만은 우회적으로 상당히 우려하는 마치 박 대통령이 석방되면은 우파가 아주 그 몰락한다는 이런 아주 그 부정적 기류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내놓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결국 이제 박 대통령의 어떤 그 석방 문제는 저들 어떤 그 선거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중심점에 있다는 것을 아마 뭐 다 우리가 언론이든 전문가든 인식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바로 잡는 게 뭐가냐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내년 4.15 총선에 있어서 또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면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전략적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왜냐면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탄핵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요. 예, 예, 탄핵 그 기반 하에서 문재인이 이제 그 집권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어떤 탄핵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파가 국정농단 세력이었고 무능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 프레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년 총선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박 대통령 석방의 어떤 시기 조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탄핵의 부정적인 지금까지 저들이 몰고 왔던 탄핵의 부정적인 어두운 측면을 다시 한번 부각하면서 박 대통령을 이제 석방시키고 거기에서 우파 분열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결국 탄핵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좌파도 그것을 노리고 있고 또 실제 자유한국당에 또 많은 그 국민들이 거기에 또 아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저 좌파들의 어떤 그 천원 덫에다가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결국은 잠깐만 탄핵을 인정하면은 우파는 무능한 집단이고 국정농단 세력이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재각인시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하든 깨부셔야 된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는 측면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탄핵을 이제 저는 이제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요, 정치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은 매우 회복하기 어려워요. 정치는 서로 지지하는 세력이 좌파 같은 조국이 그렇게 온갖 거짓과 비난과 숨 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이라고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지지하잖아요. 저것이 바로 좌파들의 어떤 특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에서는 좌파는 잘못 떠나가 자기 편을 지지하는 건 무조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파도 그걸 배워야 돼요. 우파가 아무리 깨끗한 척, 아무리 정말 도덕적인 척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지지 세력, 우파 지지 세력을 지지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좌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무리 잘못하다 자기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우파에서 더더욱 잘못이 없는 우리 우파 박 대통령 어떤 재임 시절에 탄핵을 인정한다면 우리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린 거 마찬가지라고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탄핵을 인정하는 순간 우파는 오랜 시간 동안에 재기 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좌파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해 먹고 향후에 내년 총선 때 다시 한번 탄핵 세력이라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국민들에게 의식을 다시 각인시킨다.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게 말씀드렸던 이 탄핵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바로 잡게 되면은 반대로 우파를 저는 다시 통합할 수 있고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 세력들이 진실과 실체를 알므로써 오히려 좌파를 저는 완전히 정말 어떤 세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측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을 인정하게 되면 탄핵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집권의 정당성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출발점 자체가. 맞습니다. 왜 문재인이 박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1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 4일간 하루 10시간씩 정말 세계 재판 역사상에 없을 정도로 인권 말살에 준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법 살인을 한 거거든요. 왜 했느냐? 결국 문재인의 집권 정당성 확보란 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박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야 문재인의 집권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동렬이 양면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사법적인 법률적이든 어떻든 간에 이게 무죄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둘 간에는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집권의 정당성을 허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 탄핵을 바로잡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물려 있는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불법 탄핵을 바로잡게 되면 박 대통령이 좌파들은 정치 공학적으로 어떤 우파 소위 저들이 판단하는 우파 분열적 측면에서 적정 시점에 어떤 석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오히려 탄핵의 실체를 바로 알리고 탄핵이 잘못됐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걸 반대로 문재인 집권의 정당성을 허물어버리고 지금 탄핵 주동 세력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결국은 박 대통령 명예가 회복되고 또 그 진실을 밝힘으로써 저는 많은 우파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저는 그것이 정치 혁신이고 어떤 국회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결국 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어떤 수적으로 우파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통합을 하려면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탄핵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한 어떤 국민들, 그리고 또 탄핵에 주동했던 그 세력들, 그리고 또 무관심한 중도 세력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우연 확장 넓히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어떤 탄핵 주동 세력들이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한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외국 국민들이 유승민, 김무성 이런 세력들 지지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황교안이가, 아무리 김무성이 통합하고 반문전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10% 이상은 절대적으로 저는 선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 반대 입장에 서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이 노력하더라도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유한국당은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선거에서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어떤 박 대통령의 어떤 명예 회복, 소위 말해서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그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저는 비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무조건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하죠. 문재인이 현재 2년 반 동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허물었기 때문에 그 모든 측면에서 특히 안보적 측면에서 심각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문연대로 모여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그 논리에 상당히 이제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이제 보면요, 국회의원이란 것도 지금 현재 이제 수개월, 한 6개월 전후 되는데, 예. 지금 사실 국회의원 숫자는 배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전혀 연연할 필요 없다. 지금은요, 탄핵 반대와 찬성이 이분법적으로 일단 명확하게 정치적으로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탄핵을 알리고, 그리고 결국 좌파들 했던 이런 문제점을 알려가지고, 그 후에 어떤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일대 혁신 변혁을 이룰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저는 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 어떤 프레임이나 정치 공학적 측면을 가면은 반드시 저는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너는 누구도 승복할 수가. 허준 대표님 같은 경우에 탄핵을 인정하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우리 공화당의 당원 어느 분들도 탄핵을 인정하는 분 계십니까? 인정한 사람 없죠. 소위 우리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예. 유승민을 함께 갈 수 있다. 그거 동의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으면 인정 안 하죠. 우리 공화당, 소위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예. 또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분들 또는 좀 어쨌거나 탄핵이 잘못됐다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선거 정책이나 공학적 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아마 또 실망하고 저는 포기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요. 어떤 전체를 우리가 밝게 되냐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사 이래 가장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궐선거 다 참패했잖아요. 예. 그것이 지난 홍준표와 또 김성태가 주도했던 소위 탄핵 주동 세력들이 선거를 끌어왔던 그 결과 성적표 아닙니까? 지금도 결국 내년 4.15 총선도 그 연장선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저들이 주장한 게 보십시오. 홍준표가 결국은 대선 때 나오던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겨야 된다. 문재인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우리가 좌파를 이겨야 된다. 이 논리가 홍준표의 선거 논리였거든.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24% 받았잖아요. 왜? 부그룹 아닙니까? 하나는 중도 국민들 같은 거 속아서 어떤 거 좌파에다가 넘어갔고, 둘째, 우파라고 자칭하는 소속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실망했기 때문에 선거판에 나가지 않았고, 그것이 홍준표 받은 성적표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쟤들이 복당파 들어와가지고 선거 대책본부를 결국 이제 탄핵 주동 세력들이 끌고 간 거, 그것이 김무성이하고 김성태하고 이 주동 세력들하고 그 결과가 6.13 선거 성적표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결국 우파가 이겨야 된다. 지금 똑같은 논리예요. 반문연대 비슷한 논리라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참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결국은 이 탄핵 문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봉합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봉합되지 않고 그것은 바로 내년 4.15 총선 때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4.15 총선에서 승리하려면은 이걸 선거공학적으로 정치 기술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 주동 세력들을 완전히 내쳐버리고 불법 탄핵을 정면적으로 네. 바로잡는다는 이런 메시지와 소위 그 당시 탄핵 때도 아시다시피 언론이 굉장히 선동했었고 그 선동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좌파 어떤 세력들의 정치적인 그 모의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검찰도 조작했지 않습니까? 검찰도 태블릿 PC 조작한 흔적이 지금 포렌식 국정원 그 국가수 포렌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차피 JTBC 부분도 조작한 것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매일매일 어떻게 했습니까? 태블릿 PC를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뭐 장초 태블릿 등등 해갖고 국민들을 완전 선동해가지고 그것이 탄핵의 과정의 그 실체였고 하나의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탄핵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바로 잡아가지고 네. 잘못됐다는 것을 정치적으로도 잘못됐고 정치 도의적으로도 잘못됐고 법률적으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적 유죄 판결 자체가 명확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세월호가 과연 이것이 이 탄핵의 어떤 그 조건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그거 전혀 관계없는 거 이미 드러났고요. 예. 그 다음에 삼성 이정호였고 뭐 재벌 기록들 강제적으로 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마지막 이번 대법에서 결국은 핵심적 이슈가 뭡니까? 이정의 말 3마리가 최순실한테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어떤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예. 그걸로 해갖고 결국은 삼성의 경영권에 대한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 아마 이경재 변호사의 어떤 변호 그것도 보면 명확하지만은 결국은 삼성은 전혀 말 3마리를 소유권을 최순실에 넘기지 않았다. 예. 그리고 계약서 완전 소유라고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냥 삼성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측면이든 간에 박 대통령의 어떤 탄핵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반드시 바로 잡게 되면 오히려 탄핵이 매우 심각했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저는 결국은 그것은 바로 문재인의 어떤 대통령의 정당성 확보가 무너지고 예. 그 탄핵 주동 세력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예. 그것이 바로 저는 가장 최우선의 어떤 선거 정책이고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는 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자한당의 꼼수, 그러니까 자한당은 탄핵 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인간적 측면이든 정치적 측면이든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단죄를 하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국민들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자연스럽게 우파가 통합되고 멀어졌던 정도가 자연스럽게 저는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총선 비책 자체는 결국은 핵심은 탄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재인의 어떤 집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 이거를 만약에 꼼수로 돌려가지고 저 탄핵 주동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허물을 다시 덮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로 국문을 이용하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다면은 저는 결과는 뻔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내년 총선의 어떤 핵심적인 중심점에 이 불법 탄핵을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께서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이제 유일 보수 우파 정당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또 많은 유튜버들도 마치 선동 비슷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 매우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 아마 하면은 한 80%가 넘을 거예요. 예, 예. 그건 무슨 국회 잘못됐다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왜 잘못되느냐? 국회는 결국은 정치 어떤 사욕을 부린 집단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집단들이다. 이거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해산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국회의원 세력들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혁신적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국회 개혁이래. 그 개혁이란 것은 뭐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바로 잡는 것이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대폭적 물갈이 어떤 책임을 묻고 저는 그것이 국회 개혁의 어떤 그 출발점이고 저는 앞으로 정말 국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어떤 그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면 저는 바로 이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회 어떤 이 세력들을 물갈이 하는 것이 저는 바로 국회 해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혁신이고 변화 아니겠느냐. 그 부분이 바로 저는 우파 국민들 또는 중도 국민들이 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항상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노예가 되어가지고, 당장 협박하고 막 나라가 위험하다고 해. 거기에다가 매몰돼가지고 자기 어떤 소중한 표를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 정말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제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것도요, 국가적 측면에서는 정말 불운한 매우 있어서는 역사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데 이걸 만약에 자기 자신 개인의 문제가 억울하게 자기 개인이 만약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자신의 가족, 친척, 자신들이 예, 예.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자고 할 것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중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선거 복잡하게 어떤 선거꾼들이 아주 잔머리 써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100번 돌려봐도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그 우파가 승리하는 거는 불법 탄핵 바로 잡으면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은 저는 200석 훨씬 넘어갈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 꼼수, 선거를 공작하는 이런 아주 모사꾼들의 어떤 그런 혓바닥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한마디로 말씀하면 뭐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또 뭐 우리 공화당이나 많은 국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이 객관적 근거를 좀 확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태블릿 PC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첫째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이런 탄핵에 정치적으로 어떠저떠 하는 것도 매우 이제 뭐 나중에 다 알겠지만 우선 객관적 측면에서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 어떤 이 태블릿 PC의 어떤 조작에 대한 이 JTBC의 조작성하고 그다음 검찰이 또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검찰이 조작한 흔적이 많이 있다고요. 예, 예. 물론 특검도 거기에 이제 뭐 윤석열도 개입한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당장 수사팀장으로서.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저는 계속적으로 좀 알리고 실체를 밝히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번에도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성 여부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밝혀야 된다는 뭐 여론조사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하나씩 객관화시키고 밝히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정치적으로 저는 우리가 또 이슈화 시켜야 될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노숙도 하시고 뭐 집회도 하시는데 왜? 문재인이 결국 대한민국을 완전히 사회주의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위험하다. 이런 주장과 동조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 문재인이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가? 예. 결국은 탄핵 때문에 문재인이 집권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탄핵으로 비롯돼서 대한민국이 몰락하게 됐는데 여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탄핵 자체에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둘째, 탄핵으로 인해서 예. 1000번, 10,000번 양보가 탄핵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재인이 집권돼서 나라가 망해된 결국 탄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죠. 그럼 문재인도 잘했다는 문재인도 100% 이건 주사파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이거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문재인 이 주사파 정권의 어떤 그 집권하게 된 그 이면의 이 주요 동기 원인을 제공한 주동 세력들 그걸 두면 안 되잖아요. 그 세력들이 멀쩡하게 있으면서 공천을 받는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정치를 한다. 이건 코미디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총선을 이기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탄핵의 실체를 바로 잡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물어지고 정말 뭐 한미동맹이 균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한일 관계도 완전 최악의 어떤 파탄된 상태에 이 원인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저렇게 완전히 거의 뭐 핵이 100개 육박할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될 정도로 이런 위험성이 지금 도래된 이 원인이 뭡니까? 탄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모든 게 그렇죠. 탄핵이지. 이 나라 이직이 된 것도 그렇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를 비판하기 전요. 결국 좌파가 집권하게 된 이 동기 배경을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이걸 따지지 않으면요. 설사 소위 이 선거 이 꾼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예. 똑같이 그래 되풀이 된다고요. 나라가 뭐가 달라질까요? 결국은 정권의 교체가 있을 뿐이지 국민들의 삶이나 그건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왜?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수 의석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이 집권했을 때 결국은 촛불 광우병 파동 때문에 난리 피울 때 그 당시에 그 광화문에 아마 수많은 경찰차들이 있었지만 그 불타고 목격했을 겁니다. 좌파들 어떻게 투쟁하고 싸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이후 저 좌파들이 광화문에다가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치를 이용하고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다면은 이 탄핵 주동 세력들 이 유약하고 웰빙주의 이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은 정권이 교체돼 봤자 다수 의석을 차지해 봤자 좌파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해온 것보다 그보다 수배의 더 강력한 화력을 동원해서 투쟁을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소위 어떤 그 바른 소리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언론이 비판하면은 그냥 꼬리 내리고 자당 의원들 윤리위 해부해가지고 징계시켜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실체인데 어떻게 얘들이 200명을 만들어 본들 200명이 됐다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 어떤 그 국회의원 중에 한 90%는 싹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 국회의원들 대정리할 수 있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탄핵의 진실을 바로 밝히고 이 탄핵에 개입한 세력들, 무능한 세력들을 저는 그 탄핵이라는 하나의 무기로서 이 정치권을 전체적으로 물갈이하는 저는 그러한 도구로 쓰는 오히려 전화 200의 어떤 기회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이 상황을 바라보고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건 전혀 없다. 좌파들도 절대 달라지지 않. 더 악랄하게 저는 아마 또 도전하고 아마 투쟁하고 할 거라고 저는 국민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지만 그 자한당에 국회의원 배지 내년 4월 15일 날 달아주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배지 달라하면 내줄 인간들입니다. 그걸 왜 달라 그러는 소리 아니고 내줄 인간들이라니까 저 인간들이. 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하죠. 최근에도 보면 뭐 자유한국당이 뭐 숫자가 의원이 109명이기 때문에 어떤 힘의 한계를 낀다 천만에요. 그러면요 탄핵 때 좌파들이 의석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렇게 난리 피우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 직원을 오피스텔 가둬가지고 난리 피우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러면 좌파들 이 국회의원 숫자가 그 당시 그 새누리당 많았습니까?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정말 어떤 국가관 그 다음에 강력한 투쟁력 어떤 이런 그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요구되는 거지 숫자 가지고 싸운다는 건요 안 돼요. 막말로 지금 현재 한 20명 막 교섭단체 한 20명 정도만 정말 목숨 걸고 싸운다고 해보세요. 국민들이 지지 어떻게 하는지. 숫자가 문제 아니에요. 결국은 저들은
능력이 무능하고 전략도 없으니까 자꾸 의석 가지고 하고 결국 의석 뒤에 숨어진 배경은 나를 지지해 주세요 해가지고 배점 더 달고 자기들 어떤 사적 권력을 더 향유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아주 그 못된 그 꼼수가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다운 그 국회의원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좌파가 투쟁하는 거요. 10분의 1만 닮아보세요. 과연 탄핵이 이루어졌으며 과연 지난 문재인 집권 이후에 예,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결국은 어쩌면 좌파를 저는 항상 좌파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좌파 비판할 것도 없다. 우리 우파가 강하고 우파가 똑바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좌파는 절대 함부로 저런 그 농간을 부리지 못한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절대 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선거 노름에 놀아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좀 꼭 주장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다음 이 총선 앞으로 한 6개월 또는 그 이후에 봐서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어떤 정변이 발생할지도 모를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은 숫자 개념보다는 목숨 걸고 싸울 어떤 투쟁가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오히려 저는 그 자유한국당 해체시키는 쪽으로 가야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치적 변화가 오고 나라가 저는 바로 설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네. 자한당 해체가 우리 공화당의 총선의 승리다. 예. 그리고 제가 아주 오늘 또 재밌는 걸 봤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마 우리 공화당의 어떤 노선도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국민들께서 좀 매우 좀 이거 유심히 좀 보셨으면 싶은 게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이유는요. 자유 경쟁을 우리가 상당히 지지하기 때문에 자유 경쟁. 왜? 경쟁이 됐을 때 결국 서비스나 기업 같은 경우도 제품의 경쟁이 되어야 품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겁니다. 정치와 정당에 있어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더 정신 차리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정말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정말 어떤 전혀 국민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되던 자유한국당을 단순하게 어떤 우파 정당이라 이름하에 지지한다? 결국 그것은요, 자유한국당을 망치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더 지지해가지고 경쟁을 시켜버려야 돼요. 경쟁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란 것은 결국 당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봉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야지 어느 한 당에 독점적으로 어떻게 지지해버리게 되면요.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고요. 변화가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보십시오. 좌파 같은 정의당과 더불당 같은 경우에 만들어 놓으니까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파도 저는 자유한국당을 맹목적 지지보다는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저들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대한민국을 위한다면은 저는 자유한국당 해체에 준할 정도로 그 엄청난 변화를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공화당의 어떤 그 도덕성과 어떤 투쟁성 또 어떤 정의로움 이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좀 강력한 지지를 해야 우리가 어떤 우파 어떤 세력을 다시 재편할 수 있다. 저는 정치가 바로 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